네, 안녕하세요. 디타임즈 홍재희 기자입니다. 이번 CES는 그야말로 코로나 이전에 가장 호황이었던 CES로 완벽히 복귀한 그런 행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인파로 붐비고 있습니다. 코로나 직전인 2019년과 2020년에 가장 호황이었던 CES 참여 기업 수가 4,400여 개였는데요. 올해는 4,500개가 넘는 회사가 CES 2025에 참여했습니다. 참관객 수도 지난해 13만 8천 명을 훌쩍 뛰어넘어서 15만 명 이상이 CES 현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제가 서 있는 이곳 유레카 파크입니다. 1,4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이 바로 이 유레카 파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한국 스타트업의 활약이 두드러지는데요. 지금까지 집계된 기록을 보면요. CES 2025 혁신상을 받은 제품 362개 중에 44%가 넘는 165개가 한국 기업의 제품이고요. 약 120개 제품이 한국의 스타트업 제품이라고 하니까요. 한국 스타트업이 CES 혁신상을 싹쓸이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3,400여 개의 출품작 중에서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차지한 혁신상 수상도 만만치 않은 일이겠지만요. 그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 혁신상은 CES 2025에서 딱 34개의 제품만이 수상한 각 분야의 최고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LG, 삼성, 소니, HP, SK텔레콤, 가민과 같이 유명 글로벌 기업들이 최고 혁신상의 영예를 차지했는데요. 한국의 스타트업 중에서도 최고 혁신상을 받은 회사가 있어서 제가 직접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시에라베이스라는 회사인데요. 라이다와 자율 판단 기능을 활용해서 어떤 형태의 시설물이든 꼼꼼하게 안전하게 또 점검할 수 있는 시리우스로 스마트시티 부분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저희 시에라베이스는 2019년도에 창립해서 우리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저희 3명의 창립 멤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지능형 로봇에 기반한 시설물 점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리우스 솔루션은 기존의 드론이나 로봇 점검에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많이 해결했었습니다. 기존의 시설물들은 형태가 너무 다양해서 자율적인 운영이 사실 힘들었었어요. 저희 시리우스 솔루션은 실제 현장을 정밀 맵을 실시간으로 만들어냄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점검 경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이 기술 덕분에 기존의 특정한 목적으로밖에 수행할 수 없었던 드론 점검을 이제 교량뿐만 아니라 터널 아니면 댐과 같은 다양한 시설물들에 확장 적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에 이제 이런 환경들이 너무 장애물도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수동 조정으로밖에 못했던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해서 있던 솔루션은 사실 시리우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CES에서 이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교량만 하더라도 형태가 엄청 다양해요. 막 동그란 형태도 있지만 뭐 아치 형태도 있고 그 형태랑 크기가 다 모두 다른데 그걸 어떻게 하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이 3차원 모델을 생성함과 동시에 이 시리우스가 이 형태를 자동으로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인지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점검 경로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내비게이션처럼요. 그 다음에 마치 로봇 청소기 쓰듯이요. 그 경로를 기반으로 해서 장애물이 있던 뭐 나뭇가지가 있던 자동으로 회피를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촬영하는 겁니다. 사람처럼요. 사람을 대체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게요. 시설물 점검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이 되게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거든요. 시설물이 거대하니까 드론을 쓰고 아니면 다른 수단을 쓰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이 로프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이 솔루션은 인력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편리하게 점검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또한 품질도 좀 많이 달라지는데요. 사람이 수동으로 조정하거나 육안으로 점검을 하게 되면은요, 그 품질 이슈가 항상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대한 시설을 사람이 하다 보니까 멀리서 조정을 하다 보면은 사실 퀄리티가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드론 점검을 많이 기피했던 것도 사실인데 그 퀄리티 자체도 일정하게 이제 유지가 됩니다. 로봇이다 보니까 아주 거리까지 일정하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요.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퀄리티 높음 그리고 사람의 안전을 대체하는 이런 수단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안전 향상시켜 줄 수 있다고 기대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교량의 점검을 위해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한국중부발전은 이제 발전소의 외부 시설물들 점검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확장해 나가고 특히
특히나 이제 전 본부에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도로공사도 전 본부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만도 3,600개의 진단 기업이 있는데 이런 진단 기업과 지금 저희가 MOU도 10개 이상 맺고 있고 그렇게 이제 확장을 하고 있고요. 현대건설이나 뭐 삼성중공업 같은 이제 대기업과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회사는 인간 안보 부문에서 혁신상을 차지한 힐링 사운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요. 현지의 투자자들도 관심을 많이 보이는 회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장시간 사용을 하면서 귀에 웨이도염 증상이 생겨서 최근에는 이 커널형 이어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웨이도염이나 중이염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보통 커널형을 끼시지 못하는 분들이 웨이도염이라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염증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시는 거거든요. 웨이도염이 심해지게 되면 중이염이라고 하는 증상으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이염은 웨이도염이 치료받지 않게 되면 한 달이나 두 달 내에 이제 중이염으로 발전돼서 고막까지도 염증이 퍼지게 되는데 초기 중이염까지도 쉽게 저희가 나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휴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외선 조사기 제품이고요. 보통 이비인후과 가시면 이 헤어드라이기형 타입으로 귀를 쬐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제품인데 병원에 가서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질환 자체가 계속적으로 재발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홈케어 디바이스로서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어버드 타입으로 귀에 착용하게 되는데 이게 에어팟 무게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쪽 부분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 키게 되시면 시간 조절 버튼, 그리고 세기 버튼, 그리고 플레이 스탑 버튼이고요. 시간 조절을 이렇게 1분부터 15분까지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세기도 1, 2, 3단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노약자분들한테 사용하게 되고 2단계는 보통 사람들, 그리고 3단계는 실제로 증상을 가지고 있어서 염증이 심하신 분들한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가 되면 이렇게 시간이 하나 세팅이 되면서 1초씩 내려가게 되고요. 귀 안쪽뿐만 아니라 고막까지 이르는 길인 웨이도랑 그 다음에 고막뿐만 아니라 이 바깥에 있는 부분까지 빛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염증뿐만 아니라 고막 안쪽까지 이르는 염증까지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디바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제품이랑 같이 번들로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에는 그 환자의 그 증상을 자가 진단으로 이제 하는 셀프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한 15개 정도의 질문을 체크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천 프로그램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등을 시간이랑 그리고 세기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이 이제 하드웨어 기기랑 연동이 돼서 자기가 굳이 세팅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사용됐던 기록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의사가 사용하는 그런 웹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랑 데이터베이스가 연동이 돼서 주치의분들도 환자분들이 사용했던 기록을 실시간으로 트래킹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회사도 최근 들어 정말 관심 많은 분야의 해결책을 제시한 회사입니다. GPU 메모리 확장 솔루션으로 이번 CES에서 혁신상을 차지를 했는데요. AI 학습과 추론에 거대한 컴퓨팅 파워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새는 데이터 센터의 성능과 효율을 높이는 데 정말 많은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파네시아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네시아는 반도체 IP 팹리스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제품들은 CXL이라고 하는 산업 표준을 저희가 구현한 CXL IP라는 것과 그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직접 반도체로 만드는 CXL 스위치라는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저희가 혁신상을 수상한 제품은 CXL 기반의 GPU 메모리 확장 키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기술들과 이제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기존에는 GPU랑 이제 메모리랑 독립적이지 않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AI 향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항상 메모리가 부족해서 메모리 확장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럼 메모리 확장을 위해서 기존의 디바이스들은 GPU까지 같이 확장을 해야 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이 CXL 기반의 메모리 확장 키트는 GPU 프로세서는 그대로 놔두고 메모리만 독립적으로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비용 효율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 장치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장치가 CXL 스위치라는 것입니다. 이 CXL 스위치 역시 저희가 개발한 CXL IP를 기반으로 개발을 하였고요. 이 스위치의 기능은 이런 다양한 CXL 디바이스들, 여기 아까 보셨던 GPU나 메모리들이 연결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중간 연결 장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라고 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고효율적인 그 링크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CXL뿐만 아니고 다양한 다른 링크 기술들의 선두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저희 파네시아의 목표입니다. 저희의 타겟 고객사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출품한 메모리 확장 키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북미에 있는 기업들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이제 저희가 들고 온 출품작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던 고객들과의 관계를 좀 더 공고히 고도화하고 잠재 고객들을 구성함으로써 저희가 2025년부터 글로벌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사 역시도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매우 관심이 갑니다. 유린 체크 ER로 혁신상을 수상한 DNC 바이오 테크놀로지인데요. 누구나 언제나 집에서 간단하게, 그런데 마치 종합검진을 받듯이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가정용 소변 진단 솔루션입니다. 저희는 개인용 소변 분석기인 유린 체커, 그리고 개인용 소변 분석기와 연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인 유체크를 통해서 혁신상을 받았고, 저희 기존의 소변 검사기 또는 체외 진단 기기가 개인이 검사 결과를 알고 끝나는 환경에 그쳤다면, 저희는 AI 닥터가 탑재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커스터마이즈된 병원을 추천해주고 AI 닥터가 진단을 해줌으로써 후속 솔루션이 제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혁신성을 인정받아서 수상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료기관용 소변 분석기와 개인용 소변 분석기 두 가지 제품군으로 나뉘는데요. 의료기관 소변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의료기관에서의 다양한 복잡한 문제와 그다음에 비위생적인 환경 등을 유발하던 환경을 컵타입 키트를 통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위생을 해결하면서 효율성까지 개선한 제품으로 2024년에 혁신상을 수상했고요. 이번에는 개인용 소변 분석기를 통해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제 예방의학 차원에서 개인이 소변을 컵에 담아서 장비에 넣고 삽입을 하기만 하면은 의료기관 전문가가 아닌 개인도 쉽게 소변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컵을 장비에 넣고 검사 시약을 누르게 되면 약 2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검사가 완료되게 되면 이제 비의료인들도 쉽게 직관적으로 검사 결과에 대해서 판별을 할 수 있게 표정 변화를 통해서 소변 검사 결과를 알려주고요. 좋지 않은 검사 결과를 보였을 때는 이제 어떤 질환이 의심되는지 진단명을 디텍팅하여서 이제 보여줍니다. 각각의 항목 이외에도 종합적인 소변 검사 결과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면서 이제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후속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제시해주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강검진에서 사용하는 소변 검사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당뇨병이라든지 또는 간과 또는 신장 질환과 관련된 신분염증 같은 이제 30가지 이상의 질병을 저희가 디텍팅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같이 만성적인 질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혈뇨라고 해서 소변에 피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 이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수치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저희는 그 이제 병원을 갈 필요 없이 집에서 혈뇨를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일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CCTV를 활용해 사람이나 이동하는 물체의 움직임을 매핑을 해서 사각지대에 있어도 CCTV에 잡혔던 대상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고요. 소수의 인력으로도 수많은 CCTV에서 비춰지는 지역의 이상 징후를 탐색할 수 있는 제품 오토 AI로 혁신상을 수상한 더 넥스트 AI입니다. 저희는 멀티 CCTV 기반의 실내 내비게이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정리하고 위치를 추적해서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로 CES 2015 혁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위에 카메라가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왼쪽 카메라, 오른쪽 카메라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사람의 제스처를 포함한 전체를 위치를 확인하고 이게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갖고 있는 정보인지를 퍼센트로 보여주고 있고 아이디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 바닥의 위치를 지금 기준점에서 위치를 제공하고 있고요. 현재는 2개의 카메라에 2명에서 4명이 인식돼서 이제 위쪽 화면에서 2개가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위치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분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오토아이 솔루션의 차별점은 기존 CCTV를 그대로 활용한다는 점. 2가지는 사각지대가 있어도 원하는 위치를
지나갔을 때 그 위치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사람들을 추적하고 위치를 맵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방송에서 이제 경찰 분들의 이제 관제센터 같은 것들을 이제 TV로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보면은 대부분 이제 30개에서 50개 정도의 CCTV를 바꿔가면서 사람 한두 명이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위치의 변화량, 이쪽 CCTV에서 저쪽 CCTV로 물건이나 사람이 이동했을 때 그 변화량을 초당 한 번 이상 저장을 해서 더 많은 정보나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끔 정보를 제공하고요. 원하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세팅을 해서 더 광범위한 CCTV랑 대공간을 이제 위치를 추적하고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의 현황을 확인하고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고도화된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대형 물류 체인이나 호텔 체인 아니면 보안 관련 업체나 CCTV 서비스 분야의 업체 아니면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 생각보다 많은 이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이 존재하거든요. 수요처에 대한 업체를 미팅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이제 대형 물류나 서비스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투자사를 이제 발굴하고 미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혁신상을 수상한 우리나라 주요 스타트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기술 집약적인 제품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CES가 해를 거듭함에 따라서 이 기술이 어떻게 인간의 삶에 이롭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점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스타트업에서 스마트시티 최고 혁신상을 비롯해서 또 인간 안보, 컴퓨터 주변 기기에 이르기까지 이 주요 분야의 혁신상 수상 기업들이 나왔다는 점에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K 스타트업들 지금 많이 약진하고 해외에서도 많이 인정받고 있잖아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던 이런 어떠한 낡은 구습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CES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K 스타트업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같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창출하고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